네, 신학년도 환경 설정 관련돼서 말씀을 드릴게요. 먼저 신학년도 매뉴얼은 매뉴얼 2권 파트 1에 신학년도 준비 업무 페이지 12부터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신학년도 준비 업무가 이렇게 있어요. 요거를 나이스 교무업무 매뉴얼 2권에 보면은요, 혹시나 새로 들어오신 분들이 있을지 몰라서 다시 말씀드릴게요. 나이스 교무업무 매뉴얼 2권 매뉴얼 2에 보면 신학년도 환경 설정 뭐 여기서부터 이렇게 있습니다. 예. 요거를 기준으로 참고해서 보시면은요, 신학년도 업무 나이스 준비하시는 데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병행하면서 보여줄지 아니면 그냥 나이스 화면 위주로 서버 위주로 보여드릴지 저도 지금 장담을 못 하겠는데요. 일단 최대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학년도 업무는 기본적으로 기준 연도를 먼저 설정이 돼야 되고요. 기준 연도를 설정을 해야 되고, 그런 다음에 입학 및 진급 반편성이 돼야 되고, 권한 관리가 돼야 되고, 학교 교육 과정이 편성이 돼야 되고요. 담임교사, 과목 개설, 학사 일정, 시간표 관리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기준 연도하고 요거는 앞에서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여기서 신학년도 환경 설정에서 기준 연도가 좀 변경이 돼야 된다라는 것, 여기서부터 쭉 시작이 되는 내용들입니다. 자유학기도 설정이 돼야 되고요. 그리고 기준 정보 반복 복사에서 이런 거 여기까지는 아마 앞 시간에 1교시 때 이미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 다음에 입학 및 진급 처리가 돼야 되고요. 그런 다음에 권한을 받으셔야 되고요. 그런 다음에 이제 교육과정을 편성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교육과정 편성이 이렇게 있습니다. 페이지가 41쪽부터 교육과정 편성이 쭉 나와 있습니다. 매뉴얼에 보면요. 그래서 41쪽부터 아마 오늘 위주로 말씀을 드릴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교육과정을 편성을 하시고요. 그다음에 학급 단임, 과목 개설, 학사 일정, 시간표 관리하면 시간표는 학교에서 행정실무사님, 선생님들 위주 행정실무 선생님들이 많이 해주실 텐데요. 그래도 좀 알아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순서대로 됩니다. 교육과정 등록을 나이스에 보면은요, 나이스에 보면 교육과정에 편점 시간 배당 기준 관리라 보면은요, 쭉 이렇게 메뉴가 있는데 이수과정 관리라는 게 있는데 이건 저희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예. 그래서 학교 과정, 교육과정을 어디서부터 하냐, 편점 시간 배당 관리에서부터 해줍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교과목 편제 과목 일괄 수정은 여기선 사용하지는 않습니다. 수정은 편점 시간 배당 관리에서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교육과정 편제를 등록하고 선택 과목은 교육과정 업무 승인하고 이런 순서대로 하는데, 교육과정을 등록할 때 제일 중요한 거는 교육지원청에 제출한 편제하고 일치하게끔 반드시 등록을 해주셔야 됩니다. 뭐 너무나도 당연한 이야기이긴 하지만요. 그래서 아마 혹시나 오늘 갖고 오셨을 때 학교 교육 뭐 다들 이미 업무를 많이 아실 거라 생각하지만 교육과정 편제를 보시면서 잘 등록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의하실 거는 선택 과목군 관련된 거요. 선택 과목 여러 개 중에서 택일 하는 과목 잘 주의해 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담당 학생 관리라 해서 복수 단임제 실시하는 학교일 경우에는요. 해당하는 학교만 해주시면 돼요. 부단임 등록하는 얘기는 아닙니다. 예, 부단임하고 좀 다른 거예요. 복수단임제 아시다시피요. 그리고 선택 과목, 수업 관리, 한 반에 선택 과목이 2개 이상의 학교 혹시 있으면 이걸 하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1반은 1번 생활 1번어, 2반은 생활 중국어, 그 학생들 나눠져 있으면 선택 과목 수업이 아닙니다. 그런데 1반에 생활 중국어와 생활 1번어가 다 들어가 있다. 학생들이. 그럼 얘는 선택 과목 수업이에요. 그건 선택 과목 수업 관리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선택 과목 이동 수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1번 과목에서는 그 나머지 대화는 다 일반 과목이고요. 그런 다음에 수강학생 편성. 전입생은 전입 올 때마다 수강 과목을 편성을 해주셔야 되고요. 못하네요. 위낙이 아니고. 위탁 학생이 있을 경우에는요. 위탁 기간에서 이게 조금 애매한데 잘 해당 사항은 없어요. 근데 위탁 학생이 있으면은요. 이게 참 실수를 많이 하셔요. 그래서 저희가 연수할 때 위탁과 관련된 일은 좀 지겹지만 계속 말씀을 드려요. 위탁 학생이 있으면 반드시 확인해 주셔야 됩니다. 뭘 확인해야 되냐? 그 학생이 위탁 기간에서 성적을 산출하냐 안 하냐. 그 위탁 기간에서 이 학생의 성적을 산출한다. 그러면 우리 학교에서는 그 학생의 성적 산출을 안 하거든요. 그러므로 당연히 뭐냐? 수강 과목에서 빼주셔도 돼요. 그런데 그게 아니고 얘는 우리 학교에서 성적을 산출하는 학생이다. 그럼 얘는 우리 학교 과목에다 수강 학생 편성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위탁 기간에서 성적을 산출하는데 얘가 정기적으로 주기적으로 우리 학교에서 어떤 걸 활동을 참여해야 되는 학생들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자율활동 이런 것들이요. 그러면 그거는 그 자율활동 그런 것도 수강학생이 또 편성을 해주셔야 된다. 그래서 위탁 학생이 있을 경우에는 좀 잘 확인하셔야 됩니다. 우리 학교에서 등록돼야 되는 거하고 안 등록되는 것들이 좀 구별을 해주셔야 돼요. 그리고 수준별 이동 수업, 잘 하지는 않지만, 뭐, 혹시나 있으면은 수준별 이동 수업 등록하시고요. 연간 학생 일정 관리 등록해 주시는데 이것도 의외로 꽤 영향을 많이 미칩니다. 연간 학생 일정 등록이 제대로 안 돼 있으면은요, 수업 실질 문제가 생길 수가 있어요. 특히 방학.
얘가 연간학사 일상에 등록할 때 여름방학, 겨울방학 등록이 되거든요. 그럼 그 여름방학, 겨울방학 등록이 되어 있어야지만 우리가 수업 시수 잘 설정이 되고요. 그다음에 시간표 등록 잘 해주셔야 되는데, 예, 요게요. 방학 중 시간표 등록되지 않도록 주의해 주시면 됩니다. 기초 시간표 너무나 잘 해주시거든요. 예. 그리고 교사별 결보강 있어요. 혹시나 우리 학교는 결보강 수업계를 따로 수기 결제한다. 굳이 그렇게 안 하셔도 되는 게요. 수업 결제 이력 하고 그리고 결보강 일지를 나이스에서 다 결제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나이스 그걸 이용해 주시면 저는 권고합니다. 물론 학교마다 다르긴 하겠지만요. 쭉 이렇게 되고요. 시수 누계 조회를 할 수가 있는데 교육과정 과목 개설 관리라는 게 있습니다. 미리 말씀드리면 교육과정에 과목 개설 관리에 과목별 반별 시수 누계 조회라는 메뉴가 있어요. 이렇게 조회를 하게 되면은 예, 지금 제가 미리 세팅해서 날짜가 안 맞아서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학기 말까지 8월 21일로 제가 설정을 했거든요. 이렇게 조회를 하게 되면 예, 시간표 아직 등록 안 해서 그렇습니다. 예, 3학년을 예,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옆에 보면 기간계 누계 계획이라는 게 있거든요. 이건 연수 서버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우리가 실제로 사용하는 나이스하고 맞지 않습니다. 자, 기간계 누계 계획계 얘는 기간 현재 기간까지 얼마 됐는지 요 기간 동안에 수업 시수가 얼마 이루어지는지 누계는 실제 얼마만큼 수업이 이루어졌는지 그리고 막까지 그리고 계획상으로 몇 시간 수업 시수가 이루어지는지 이거거든요. 그래서 자주 과목별 반별 시수 누계를 반드시 조회를 하셔가지고 교육과정 편제에 대한 수업 시수가 지금 우리 수업 이 학기에 진행이 되었을 때 부족하지 않을지를 반드시 중간중간 확인하셔서 만약에 부족하다 싶으면 임시시간표로 운영을 해주셔야 됩니다. 근데 막판에 하면 힘드시니까요. 주기적으로 확인해 주시는 게 좋아요. 저는 한 달 혹은 뭐 2, 3주에 한 번씩 확인을 해서 조금 부족하다 싶으면요. 아예 요일을 바꿔서 수업을 진행을 하거나 네, 아니면은 특정 과목이 부족하면은 예, 그거에 위해서 임시시간표를 따로 운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꽤 중요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요거를 주의 깊게 자주 확인해 주시길 권고합니다. 그래서 교육과정을 편성을 하시고요. 아까 첫 시간에도 말씀드렸는데요. 예, 교육과정 편성에서 기준연도를 반드시 처음에 바꾸셔야 되고요. 기준연도 학기간에서 예, 교모학년도를 2022학년도 1학기 그리고 수업학년도를 2022학년도 2학기로 해서 저장을 하신 다음에 자유학기를 설정해 줘야 된다. 이런 내용입니다. 예. 근데 만약에 학기 종료일이 바뀌었다. 예를 들어서 20일인데 우리가 갑자기 20일로 바뀌었다. 그러면은 예, 학기 시작일이 바뀌어요. 22일. 그 다음에 저장을 누르면 이렇게 돼요. 자동으로 자료 바뀌었으니까요. 왜냐하면 기존에 있었던 게 날짜가 바뀌니까 예, 1학기하고 2학기 입력된 날짜가 바뀌거든요. 예, 입력된 자료. 그래서 자료를 삭제를 눌러주시면 예, 이런 것들이 삭제된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학기 종료일을 변경하면 이렇게 한 번씩은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종료일을 다시 21일로 바꾸면 자동으로 바뀝니다. 저장 누르시고 예, 저장하시면 예, 혹시 모르니까 자료를 삭제하면 다시 하시고 예, 이렇게 자동으로 변경된다라는 거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그다음에 자유학기 설정, 저는 이미 눌렀거든요. 이렇게 자유학기 설정 이렇게 학기 1학기, 2학기 한 다음에 자유학기 설정 눌러주셔야 된다라는 내용이 쭉 있습니다. 그리고 학교 교육과정 이렇게 편성을 해주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교육과정 등록을 해주셔야 되는데 교육지원청에 제출한 교육과정 편집표하고 일치하도록 편집을 해주셔야 돼서 샘플 하나 보여드리면 학교 선생님들이 학교에 갖고 있는 교육과정 편집표하고 좀 비슷하게 한번 만들어 봤는데요. 이렇게 아마 갖고 계실 겁니다. 교육과정 편집표가요. 네. 예, 1학년, 2학년, 3학년 이렇게 됐고요. 과목, 교과군, 과목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교육과정 업무를 처음 하시는 분들은 이미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그래도 처음 하시는 분들은 좀 모르는데 1학년에 보면 자유학기 활동이라는 게 있어요. 이거는 원래 국어 교과 수업 시수가 68시간인데 68시간인데 그중에서 17시간 자유학기 활동에 배정했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교육과정 편제에 등록할 때는 국어의 시수는 51만 등록합니다. 17은 요거는 등록하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수학도 51만 등록하고 17은 등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유학기 활동에 있는 요 탭의 시간의 시수는 등록하지 않는 겁니다. 요것만 등록하는 겁니다. 시수. 자유학기 활동에 요 안에 있는 건 등록하지 않고 여기만 등록하는 겁니다. 창의적 체험 활동에도 마찬가지예요. 자율활동, 동아리활동, 봉사활동 6, 8, 3 있잖아요. 요걸 등록하고 진로활동이가 17이 있는데 요쪽에 이렇게 가요. 자유학기 활동에 포함되어 있죠. 그럼 요거는 등록하지 않는 겁니다. 근데 자유학기 활동에 보면 자유학기 활동에 나와 있잖아요. 그럼 자유학기 활동은 요걸 등록해 주시면 돼요. 자유학기, 1학년 자유학기의 주제 선택에 17시간, 예술체육에 68시간을 등록해 준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2학년 같은 경우는 좀 달라요. 2학년 같은 경우는 2학년 혹은 3학년은 연계 자유학기라는 게 있어요. 가로치고. 얘도 마찬가지로 등록은 하지 않지만 얘는 어떤 의미냐면 국어에 68시간이 있는데 그 중에서 17시간은 연계 자유학기 활동으로 활동하겠다라는 겁니다. 이 17시간은 그럼 뭐냐? 이미 68에 포함되어 있는 17시간이에요. 그러니까 교육과정 편성표를 보시면서 우리가 등록해야 될 거는
자유학기 활동 전에서 보면은 요 란에서는 어디 것만 하면요. 시술란에 있는 것만 등록해 주신다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리고 창의적 체험 활동에서는 마찬가지로 시술란에 있는 것만 등록을 해 주시면 되고요. 예. 그리고 자유학기는 자유학기 활동란에 요 란만 등록을 해 주시면 되는데 주의할 게 학교 스포츠 클럽이에요. 학교 스포츠 클럽은 어디에 등록하냐? 교육과정 편성표 봐도 스포츠 클럽이라는 건 안 보이거든요. 스포츠 클럽은 2학년하고 3학년은 어디에 등록하면요? 동아리 실수에 포함시켜서 등록해 주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자, 3학년에 봤더니 2학년에 봤더니 스포츠 클럽으로 17시간이 있습니다. 얘는 스포츠 클럽에 활동이 있는 겁니다. 좀 화면이 좀 딱딱해서 죄송한데 스포츠 클럽에 17시간이 있어요. 그럼 얘는 이 17시간을 어디에 등록하는 거냐? 동아리 활동 8시간에 17시간 더해서 25시간을 동아리 활동에 창의적 2학년은 등록해 준다 생각해 주시면 돼요. 자, 그런데 창의적 체험 활동에 또 학교 스포츠 클럽이 있어요. 얘도 마찬가지로 어디냐? 동아리에 등록해 주는 거예요. 등록해 줍니다. 자, 3학년에 보면요. 교과에 보면 스포츠 클럽이 있고요. 학교 스포츠 클럽 17시간 있고, 그리고 창의적 체험 활동에 학교 스포츠 클럽 17시간 있으면 얘 17, 총 34시간에 동아리 활동 8 해서, 예, 44시간을, 42시간이죠. 17, 그리고 8 해서, 예, 42시간을 동아리 활동에, 창체 동아리에 등록해 주신다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물론 학교에 따라서는 스포츠 클럽을 체육시간 실습 포함시켜서 하는 경우도 있지만 아마 대다수는 동아리 활동에 예, 등록을 해주실 거고 그럼 1학년은 어떤 경우냐 만약에 1학년에 학교 스포츠 클럽 활동이 있어요. 17시간이 있어요. 그럼 얘는 어디냐 둘 중 하나에 등록을 할 겁니다. 학교마다 이거는 물어보셔야 돼요. 이 스포츠 클럽을 어디에다 지금 사용하고 있냐 얘는 창의적 체험 활동 동아리 활동에 포함해서 할 수도 있고요. 혹은 자유학기에 예술체육 활동에 포함되거나 혹은 자유학기에 동아리 활동 실수에 포함돼서 활동할 수가 있어요. 시술에서 이 경우에는 만약 우리 학교에서 1학년에 스포츠 클럽에 17시간이 있다. 그러면 이거는 반드시 담당자한테 혹은 교무부장한테 물어보셔야 될 겁니다. 이 스포츠 클럽은 어디에 포함돼서 운영되는 스포츠 클럽이냐 시수냐라는 걸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보여지지가 않습니다. 어디에 등록해야 되는지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자유학기에 대한 활동에 대한 거를 요게 스포츠 클럽이 이렇게 활동할 수 있다라는 거에 의해서 우리가 시수를 포함해서 활동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교육과정 편제표를 보시면서 이렇게 하시고 보면 각각의 학년당 수업일수는 총 몇 시간이 되냐 561시간이 최소 560일이 다 맞춰질 겁니다. 학기당 수업일수가요. 그래서 편제표에 보면 1학년 같은 경우 요게 560 합산을 보시면 됩니다. 560일, 560일 다 이렇게 되어 있을 겁니다. 그리고 2학년하고 3학년은 가로치고 있는 거랑 상관없이 그냥 다 560일 이렇게 조회가 될 겁니다. 그래서 이런 형태로 이렇게 편제표가 있으면 그 편제표 보시고서 등록을 해주시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편제표의 스포츠 클럽 활동 시수는 창체, 동아리 활동 시수 포함해서 입력하고요. 1학년 같은 경우는 예, 자유학기 활동 시수는 입력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2, 3학년 연계자유학기 시수는 나이스 입력하지 않고요. 그래서 주의할 거는요. 1학년의 경우 자유학기 4가지 영역이 편제표하고 우리 나이스 등록하는 거 조금 달라요. 나이스 순서는 진주, 동, 예고요. 교육과정 편성표 방금 봤더니 어떤 형태냐면 주, 진, 예, 동이에요. 그래서 볼 때 이 순서대로 입력하시면 안 되고 보면 항목들을 보면서 입력을 해주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그래서 잠깐 보여드리면 나이스의 교육과정의 편제 및 시간 배당 관리에서 조회를 1학년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1학년에서 이미 제가 이제 선생님 설명드리려고 이렇게 이미 등록을 해놨어요. 쭉 이렇게 등록이 돼 있잖아요. 등록을 누르시고요. 그럼 학교 교육과정 편제 및 시간 배당 등록이라는 예, 화면이 이렇게 나타납니다. 여기서 내가 교과를 선택해 주시면 돼요. 아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또 등록은 안 되겠지만요. 이렇게 딱 봤더니 여기 이제 국어, 사회, 역사, 도덕 뭐 이렇게 있는데 예를 들어서 1학년에 없긴 하지만 내 역사가 있다. 우리 학교에 역사가 있다. 그러면 역사 여기서 이미 등록되어 있으면 이렇게 가로가 요 밑에 표시가 되어 있으면 이미 등록이 되어 있는 겁니다. 얘는 다시 또 등록할 수 없어요. 수정은 나중에 필요하신 수정은 따로 해주셔야 됩니다. 여기서 수정은 안 돼요. 역사를 우리 한다. 1학년. 역사를 선택하시고요. 자, 수업 시수를 등록을 해주셔야 되는데 지금 학기는 1학기로 되어 있어요. 1학기는 당연히 1학기만 시수 등록되어 있고 전체로 등록을 하게 되는 경우는 어떤 경우냐. 내가 등록된 시수가 1학기하고 2학기의 절반 정확하게 나눠서 들어갑니다. 근데 우리가 1학기하고 2학기 시수가 동일하면 전체를 등록하시면 되는데 그래서 많은 학교들이 1학기하고 2학기 시수가 달라요. 그러니까 학기별로 등록하는 게 실수를 방지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라서 저는 학기별로 등록하는 걸 주로 권고합니다. 그래서 1학기에 우리 학교 역사 시수 34시간 수업한다 그러면 여기다 34 입력하고 저장 눌러주시면 돼요. 그러면 확인 누르면 그리고 닫기를 눌러주시면 이렇게 역사가 들어간 게 보입니다. 그런데 간혹 가다가 아직까지도 간혹 가다 실수하시는 선생님들이 계신데 어떤 경우냐면 1학년은 자기학기 미수인데 성취도 5단계는 잘못됐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지 편제 수정은 여기서 해주시면 돼요. 내가 잘못된 입력한 과목 편제 누르시고 여기서 수정해 주시면 되는데 얘는 자유학기 이수 미수인데 왜 5단계 돼 있지? 그래서 여기로 5단계로 미수라고 저장 누르시는 경우가 있는데 안 됩니다.
1학년의 성적 처리 유형은요, 다 5단계 혹은 3단계로 해주셔야 됩니다. 자유학기는 성적 처리할 때 자동으로 이수, 미수가 바뀌는 거지 여기서 이수, 미수해 주시면 안 돼요. 단, 진짜 우리가 고등 편제에서 고등학교 선택교과, 교양교과 선택교과인 경우는 우리가 이수, 미수로 성적 처리 유형을 설정이 되죠. 어떤 거냐면 보건, 진로화제 이런 것들. 이수, 미수로 얘네들은 성적 처리 유형이 되지만 나머지 이런 것들을 제한 나머지는 다 5단계 혹은 3단계가 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주의해 주시고요. 아까 추진예동, 진주예동이 조금 다르다 이야기 그랬잖아요. 이게 창의적 체험활동 보면 순서가 조금 달라요. 자율, 동아리, 봉사, 진로 이런 순서대로 나와 있습니다. 아까 교육과정 편제하고 조금 다르죠. 자율, 동아리, 봉사, 진로, 자율, 동아리, 진로, 주제, 동아리, 예술. 진로, 여기 주제, 진로, 예술, 동아리인데 여기는 진로, 주제, 동아리, 예술. 그래서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주제, 진로, 주제 조금 다른 형태로 되어 있거든요. 예술, 동아리, 여기 동아리, 예술이니까 순서 입력하실 때 순서 조금 신경 쓰셔서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기본 교육 과정은 우리는 쓰지는 않고요. 그래서 이런 형태로 교육 과정 편제를 다 등록을 해 주시면 됩니다. 꼭 처음에 이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꼭 주의해서 등록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2022학년도 자유학년제 추진계획 이런 게 있는데요. 다 또 거의 큰 차이 없어요. 형식만 약간 다르고요. 2020 달려진 건 연계 자유학기 활동을 내실 있는 운영을 지원하겠다 그래서 주제 선택하고 진로 탐사 활동을 집중하겠다라는 겁니다. 뭐 이 정도만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런 다음에 이렇게 교육과정을 편성을 했으면 이제 시간표를 등록을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시간표를 등록해 주실 때는 창체 이런 거 있을 시간에 되게 영향을 많이 미치거든요. 그래서 좀 주의 깊게 등록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잠깐 우리 교무 업무 매뉴얼을 보시면은요. 쭉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편제 및 시간 배당에서 잘 등록을 해주시면 된다라는 거 쭉 요거는 아까 말씀드렸던 교무 업무 매뉴얼에 대한 편제에 등록하는 순서입니다. 방금 제가 설명드린 게 쭉 이렇게 나와 있어요. 시수가 동일할 때는 전체로 놓으셔도 되는데 시수가 매번 바꾸기가 그렇거든요. 그래서 학기별로 쭉 1학기 다 입력하시고 그리고 2학기 입력해 주시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쭉 같은 내용들이 있고요. 창체 입력하는 거고요. 창체는 17시간이 아니라도 된다는 거. 시간 그래서 진로가 6시간일 수도 있고요. 나머지 교육관이 17단위로 끊어지긴 하지만 쭉 이렇게 된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자유학기 입력해 주시면 되고요. 그래서 만약에 난 자유학기 입력하는 게 안 나왔다 그러면 아까 우리 학교 기준정보에서 자유학기를 설정을 안 한 경우입니다. 그래서 자유학기가 안 나온다. 아까 1학기 여기 1학년 등록하는데 자유학기 탭이 안 나온다. 그 얘기는 우리 기준정보에 할 때 자유학기를 설정을 안 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근데 아마 이거는 거의 실수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선택 과목이 있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중학교 선택 과목 중에서 고등학교 교과의 교양교과 아까 좀 전에 얘기했듯이 이런 보건진로 이런 거는 처음부터 이수, 미수입니다. 이런 걸 제한 나머지 1학년 과목들은 다 3단계, 5단계, 뭐 2, 3학년도 마찬가지고요. 이렇게 설정을 해주셔야 되고요. 간혹 가다가 우리 전년도하고 편제가 동일한 경우가 있어요. 이전년도 편제를 그대로 갖고 올 수가 있습니다. 가져오기를 선택하시면은 이런 탭이 떠요. 그래서 원본, 대상, 그래서 어떤 거, 나 2021학년도 전년도 1학기 편제를 갖고 오겠다. 조회를 누르시면 이렇게 나타나요. 그래서 가져올 수도 있습니다. 저장 누르시면 되거든요. 이런 형태도 할 수도 있다라는 건데요. 편제가, 가족에서 성적 처리 유형이 공란으로 나타나요. 그래서 성적 처리 유형을 다 등록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실수할 수 있으니까 저는 굳이 가져오기보다는 그냥 개별적으로 일일이 확인하면서 등록하는 걸 권고합니다. 근데 학교에 맞춰서 사용해 주시면 됩니다. 아까 선택 과목군이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 학교에 선택 과목군이다. 택이라는 게 있다. 어떻게 해주시면 되냐? 선택 과목군 관리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조회를 하시면은, 예를 들어서 1학년을 예를 들면은, 보건하고 진로가 지금 우리 학생들이 선택을 한다. 그러면 등록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등록을 그래서 학기 1학기 때, 선택 과목이 뭐냐? 보건과 진로, 보건 진로다. 이렇게. 내가 알아보기 편하게 입력해 주시면 돼요. 저는 이미 설정을 하니까 다시 저장을 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등록을 해주시고요. 저장하면 등록이 되거든요. 선택을 하고 그런 다음에 어떤 과목이냐. 보건 진로 2가지를 하시고 보내주시면 돼요. 그리고 선택 과목수 학생들이 이 2개 중에서 몇 개, 혹은 3개 중에서 몇 개 선택하냐. 선택 과목수 1을 넣고 과목수 넣고 저장을 눌러주시면 편제 및 시간 배당표에서 보시면 1학년의 편제를 보시면 조회를 누르시면 택 1이라는 게 편제 이렇게 조회가 됩니다.
그래서 선택, 보건, 진로와 직업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1학년에 17 이렇게 보건 이렇게 택 1로 이렇게 보이실 겁니다. 선택, 보건, 진로와 직업 이렇게 보건, 진로와 직업 지금 여러 개가 지금 있어가지고 제가 여러 개 등록해서 좀 헷갈릴 수도 있는데요. 이렇게 택 1이라는 게 선택이 조회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학교에 선택 교과가 있다 그러면 반드시 이런 선택이란 택 1이라는 게 들어가 있어야 돼요. 이 선택과 택 1은 좀 다른다라는 거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예, 택 1. 그래서 선택 과목 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이거를 해주셔야 된다라는 거. 그래서 그 순서가 매뉴얼에 나와 있습니다. 매뉴얼 몇 페이지냐면 48페이지 선택 과목군에서 우리 학교에 선택 과목군이 있다라고 하면요. 동일 학급 내에서 선택 과목이 다른 경우 뭐 이것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동일 학년에 선택 과목이 2개 이상인 경우에 집중 이수를 해서 학기별로 학급 교체하는 경우에 사용해 주시면 된다라는 거. 뭐 잘못 등록했으면 삭제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선택 과목은 아니다. 잘못 등록했다. 그러면 그냥 다 삭제해 주시면 돼요. 지금은 자료가 등록이 된 게 아니. 일단 다시 보내고 자료를 삭제해 주시면 돼요. 이렇게. 그러면 다시 삭제가 됩니다. 그래서 2학년 혹시 3학년에 제가 또 하나를 새로 만들어 놨거든요. 그래서 생활 3학년 같은 경우도 만약에 잘못했다면 삭제해 주시면 되고요. 그래서 선택 과목군에서 3학년 이렇게 보내고 저장. 그래서 3학년이 제대로 되어 있다. 그러면 편집이 시간에 대해서 아까 기술과정 진로와 직업 보고는 빠졌죠? 그런데 생활중국어가 제대로 이렇게 보이는 걸 확인해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택 1로 만들어 주셔야 된다라는 거. 그래서 선택 과목군이 만약에 잘못했으면요, 시수에 이게 두 개가 합산이 돼서 좀 편제표보다 우리 계획한 시수가 더 많이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선택 과목이 있으면 반드시 제대로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교육과정 편제 잘못했을 경우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름을 과목 편제를 클릭해서 다시 설정해 주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나 잘못했다. 뭐 어렵진 않습니다. 얘가 기술 과정이 아니고 원래 다른 거다. 그러면 어떻게 해주시면 되냐? 편제가 잘못됐다면 여기서부터 해주시면 돼요. 편제 클릭하시고 얘는 기술 과정은 내 등록하려는 게 아니고 얘는 체육이다. 그러면 체육에서 선택하시고 과목 다시 조회해 주셔서 과목 체육에서 하고 시수 입력하시고 성적 처리 유형 입력하시고 저장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내가 편제를 잘못 수정하시면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요. 현재 연도 거요. 만약에 이전 연도보다는 당연히 다시 생기부 정정대장 통해서 편제를 다시 수정해 주셔야 됩니다. 다 끝났다. 편제가 제대로 등록이 됐다. 그러면 편제 및 시간 배당표에서 승인 요청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편제 및 시간 배당표는 학년도에 한 번만 올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편제는요 1학기하고 2학기를 다 같이 입력해 주시고 승인 받으셔야 됩니다. 근데 그런 경우에 내가 처음에 했는데 2학기께 잘못 들어간 경우가 있어요. 그럴 경우에는 당연히 상신 취소하시고 다시 상신 올리시면 됩니다. 뭐 간단합니다. 그래서 그 내용이 좀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학기당 시수는 561시간, 합계는 1122시간이 되어야 됩니다. 만약에 순증했다면 당연히 여기보다 더 많아야 되고요. 그래서 학교마다 조금 다를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561시간은 기준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쭉 이렇다라는 거예요. 기결 취소,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변경된 거나 잘못됐으면 기결 취소해서 다시 또 상신 올리시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 이제 우리가 기본적으로 편제와 관련된 업무는 교육과정 등록과 편제에 관련된 업무는 이렇게 우리가 설명을 해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과정 편제가 이렇게 이렇게 하시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선택 과목분 하고 조금 여기는 조금 빠졌는 위치가 좀 잘못인데 이제 선택 과목까지 하고 난 다음에 시간표를 좀 등록을 할 거예요. 시간표 이제 수준별 이동 수업도 등록할 거고 학사 일정하고 시간표 등록하고 요 사이 이제 담임을 등록할 거고 이제 담임 다음에 그다음에 쭉 이어서 설명을 할 겁니다. 근데 아마 이제 이따 시간표 등록할 때 아까 처음에 이야기했듯이 전체 시간표 관리하고 이런 거 할 때 IC에서 결제하면 좀 업무 감소에 도움을 줄 수 있다라는 내용이 있거든요. 그래서 교육과정 편제 이렇게 쭉 이야기했고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요. 우리 편제 등록할 때요. 아직까지도 좀 이게 나타나서 좀 과목마다 실수하시는 분들인데 1학년 편제 등록을 할 때요. 우리가 선택 과목을 클릭을 하게 되면은 이렇게 나타나요. 예를 들어 생활 독일어, 생활 프랑스어, 생활 스페인어, 생활 중국어, 생활 일본어가 나타나는데 2학년에서 등록을 하면은 선택교과 3학년도 마찬가지입니다. 선택교과에서 등록을 하게 되면 1학년은 조금 다르게 나타나요. 프랑스어, 독일어, 중국어, 스페인어 이거 사용하지 않는 교과목입니다. 이거 선택하지 않도록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에 생활이 붙어야 돼요. 생활 독일어, 생활 프랑스어, 생활 스페인어, 생활 중국어, 생활
일본어, 생활 러시아어 이런 겁니다. 스페인어, 중국어, 일본어, 러시아, 아랍어, 베트남 이거 사용하지 않는 교과목입니다. 그래서 이거 선택하지 않도록 간혹 가다가 이거 선택해서 편제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예,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편제는 이전 연도는 예, 정정대장 통해서 해주시면 되고요. 예, 선택 과목 예, 택일로 되어 있는지 그리고 자유학년제 이야기 드렸고요. 교육과정 편제표 다 하면 결제하셔야 되고요. 스포츠 클럽은 예술체육 혹은 동아리에 합산해서 시스 입력해야 된다라는 거. 예. 쭉 말씀드렸습니다. 여기까지 교육과정 편제가 되어 있으면 이제 그 다음에 학급 담임을 편성을 해주셔야 됩니다. 예, 학급 담임을 편성을 하는데 예, 담임을 편성하는데 뭐 이미 편성이 된 아마 오늘 담임이 또 이번 주 혹은 다음 주에 담임 발표가 났을 텐데 간단하게 드래그 앤 드랍 해주시면 되고요. 기본적으로 담임을 할 때는 다 학생부 반영으로 예, 이런 형태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담임이 잘못되어 있다. 예, 담임 편성이 먼저 혹시나 복수 담임제 하는 학교가 있다라면 반복사하셔서 여기에다가 다른 담임 이렇게 넣어주셔야 되고요. 이렇게. 네, 제가 이미 다 등록을 해놔가지고 예, 이런 형태로 해주셔야 됩니다. 기본적으로 내가 등록을 하게 되면 오류 수정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냥 놔두시면 됩니다. 예. 그래서 복수 담임제 할 때는 반복사를 해주시면 돼요. 그게 아니라면 그냥 놔두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냥 드래그 드랍 하시고 다 저장해 주시면 돼요. 예. 그래서 쭉 이런 내용이 설명이 쭉 되어 있습니다. 반 담임을 다 하게 난 다음에는 다 상신 요청을 해주셔야 돼요. 권한 승인 요청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교육과정 혹은 어떤 분이 하실지 모르겠지만 하여간 담임을 편성하시는 분들은 담임 편성만은 끝나면 안 되고요. 기본 메뉴에 보면 권한 관리에 권한 자료, 권한 승인 관리라는 게 있습니다. 교무 자료, 권한 승인 관리라는 게 있는데 여기서 내가 담임을 배정을 했으면 학년반 권한 여기에 담임했으면 여기에 권한 자료가 목록이 조회가 돼요. 제가 한번 해볼게요. 예. 새로운 담임을 한번 편성을 해보겠습니다. 저장을 해볼게요. 이미 등록이 되어 있었는데 만약 처음에 등록할 때 이 메뉴는 화면은 조회가 안 될 거예요. 이렇게 이런 메시지가 조회가 나타납니다. 자의 메뉴, 권한 관리, 교무 자료, 권한 승인 관리에서 승인 완료되어 최종 반영됩니다. 즉, 담임을 편성하시는 분은요, 이렇게 담임을 다 편성하고 난 다음에 교무 자료, 권한 승인 관리로 가셔서 조회에서 보면은 학년반 권한이, 이 담임은 학년반 권한이거든요. 여기에 내가 담임 부여한 목록이 다 조회가 될 거예요. 그럼 그거를 선택하신 다음에 승인 요청을 해주셔야 되는 겁니다. 승인 요청. 예, 상신. 이제, 기본적으로 학교에서는 예, 교장 선생님까지 다 올리실 거예요. 그 다음에 상신을 올리실 거예요. 여기는 이제 우리는 이제 연수사부이기 때문에 교장 선생님까지 나타나진 않지만 이런 다음에 교장 선생님이 해당 권한을 이거를 결제를 해주시면 내가 부여한 그 담임 선생님은 그 담임에 대한 권한을 행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꼭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잊지 마시고 담임을 배정한 다음에 이렇게 권한 상신까지 해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담임교사 이력을 만약에 내가 잘못했어요. 예, 방금 1학년 4반 담임을 했는데 정말 내가 잘못 배정을 했고 이미 그 담임 이력 내역이 학생의 생기부에 들어가서 어떻게 주시면 되냐? 학생 개별로 다 삭제를 해주셔야 돼요. 좀 불편하긴 하지만 기본 학적 관리에서 기본 신상 관리에서 내가 담임을 배정한 게 좀 잘못됐다. 그럼 여기서 학생들의 예, 학년반 이력조에서 보면은 담임들이 있거든요. 이거를 다 삭제를 해주셔야 됩니다. 여기 담임이 내가 2명이 잘못되어 있다. 그러면 잘못 배정된 담임들을 다 개별적으로 다 삭제를 해주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좀 전에도 보여드렸다시피 최초 담임 편성할 때 편성되는 건 오류 수정 상태로 저장됩니다. 이력 추가를 하지 않습니다. 예, 그냥 놔두시면 돼요. 예. 그래서 담임이 만약에 추가로 된다. 내가 담임 한 명이 배정이 되고 또 추가로 담임이 배정이 된다라는 할 때는요. 그때만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담임이 바뀌는 거죠. A에서 B로 바뀌고 그럴 경우에는 예, 담임 교사를 예, 그래서 이렇게 한 다음에 오류 수정이 아닌 이력 추가 형태를 해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담임이 변경일 경우에요. 그러니까 A 담임도 포함돼야 되고 B 담임도 포함돼야 되는 그런 경우에는 예, 이력 추가입니다. 기본. 그래서 학급 담임 변경에 대한 내용이 쭉 이렇게 있습니다. 여기서 쭉 이런 내용들이 설명이 있어요. 그래서 이력 추가는 기존 담임교사 아래 새 담임교사 이름을 추가할 때 사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담임교사
담임교사의 이력은 일괄삭제 기능을 제공하지 않을까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내가 그냥 단순하게 잘못 입력해서 아이들한테 2명의 담임 이름이 생기면 안 된다. 그러면은 예, 이력 추가 넣으시면 안 돼요. 만약 잘못됐으면 개별적으로 아까처럼 수정해 주셔야 됩니다. 오류 수정은 담임교사를 잘못 배정한 경우 수정할 때 사용해 주시면 됩니다. 예, 쭉 보시면 되는 거고요. 담임 권한 재부여가 어떤 거냐면 담임 권한은 다 제대로 부여됐는데 이상하게 어떤 담임 권한이 잘 안 보여요. 그럴 때는 그냥 담임 권한 재부여를 진행해 주시면 돼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권한 부여이기 때문에 예, 사유를 등록해 주시면 되고요. 이력 추가 일자는 현재 일자로 자동 입력되는데요. 이 이력 추가 일자가요, 담임 임명 시작 일자는 의미하는 건 절대 아니에요. 그래서 이력 추가 일자에 대해서 너무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그래서 이력 추가 일자는 그냥 현재 일자를 입력해도 상관없습니다. ADA 교사로 담임이 배정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 ADA가 다 들어가야 돼요. 순서대로요. 그래서 예, 다 이력 추가 놓고 저장이 되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최종적으로 A니까 A만 있으면 되겠지 아니고요. A, B, A 세 줄이 다 들어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나머지는 좀 읽어보시면 되고요. 복수 담임 교사 아까 설명드렸으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담당 학생 관리 예, 해당되는 학교 보시면 되고요. 시간이 없는 관계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쭉 해서 이런 형태로 우리가 담임 교사를 편성하면 이제 담임 교사 조회하셔가지고 잘 되어 있는지 확인해 주시고요. 그리고 담당 학생 관리, 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필요시 하는 학교가 있으면 담당 학생 관리 해주시면 되고요. 담당 학생 관리를 설정해 주시면 조회도 할 수가 있고요. 자, 그래서 이렇게 하게 되면 우리가 기본적으로 담임 편성과 관련된 업무는 어느 정도 마무리된다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담임교사 업무가 쭉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확인하실 거는요. 예, 뭐 특별하게 여기는 없고요. 그런 다음에 이제 과목 개설을 우리가 할 겁니다. 예, 과목 개설 관리인데 교육과정 편지에 과목이 먼저 등록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교육과정에 편제가 되어 있어야지 과목 개설을 할 수가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첫 번째 선택 과목이 있습니다. 예, 선택 과목을 우리 학교에 한다. 자, 좀 어떤 경우냐 하면은요. 선택 과목이라는 거는 학급 전체 학생이 선택 과목을 수강할 경우 사용하는 데 지금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일반 학생은 중국어, 일반 학생은 생활중국어, 2반 학생은 생활 일본어. 이거는 선택 과목이 아닙니다. 그 반이 다 들어가니까요. 근데 그 반에서 나눠지는 경우가 있어요. 일반 학생이 생활 중국어, 일반 학생 소속 학생들 중에서 생활 일본어도 듣고 생활 중국어도 들어요. 그럼 이거는 선택 과목 수업으로 반드시 개설해 주셔야 돼요. 근데 우리 학교에 5개 반이 있어요. 1반, 2반은 생활 중국어, 3반, 4반은 생활 일본어. 근데 5반 홀수반에서 얘네가 생활 일본어, 생활 중국어로 들어요. 그러면 이것도 선택 과목 수업으로 만들어 주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순서냐? 기본적으로 과목분을 편성하고요. 해당 반을 편성하고 편성반을 편성하고요. 수강생 편성한다라는 거예요. 자, 제가 3학년을 아마 하나 만들어 놓은 것 같아요. 잠시. 기준 연도가 2학기로 설정이 돼 있어서 바꾸겠습니다. (3학년을) 예를 들었거든요. 시간을 그냥 간단히 해서 추가하는 건 예, 과목군명이에요. 우리가 알아보기 편하게 해주시면 돼요. 생활 중국어, 생활 일본어를 할 건데요. 주로 우리가 선택 과목 하면 2개 반이 이동을 하니까 생활 중국어, 생활 일본어 어떤 과목이 선택 과목이냐라는 걸 이렇게 해주시면 편해요. 생활 중국어, 생활 일본어. 그리고 얘네들이 어떤 아이들이 이제 해초모의 하냐? 예, 1반, 2반이다. 그럼 1반, 2반 이렇게 입력을 해주시면 된다라는 겁니다. 1반, 2반 군 하나 만들어주고요. 3반, 4반 또 군 하나 만들어주시면 되죠. 왜냐하면 1반, 2반이 같이 움직일 거고 3반, 4반이 같이 움직일 거니까요. 그래서 이렇게 2개의 과목군을 만들겠죠. 저는 요 4개 반으로 만들어 자료를 여기 4개 반밖에 없으니까요. 그래서 2개 반, 2개 반이 움직일 거다라는 것을 이렇게 선택 과목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이 과목 어떤 과목을 움직일 거냐? 과목을 편성해 주는 거죠. 생활 중국어하고 생활 일본어 이렇게 클릭하고 넘겨주시면 돼요. 이렇게. 네. 기본적으로 동일한 단위수만 당연한 거죠. 예, 단위수가 다르면 선택 과목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지금 이미 옮겼지만 이렇게 옮겨주시면 되는 거예요. 실수가 같은 게 뭐가 있을까? 하필이면 찍어도 자꾸 실수가 다른 것만 찍히네요. 하여간 이렇게 옮겨주시면 돼요. 지금 생활 일본어하고 생활 중국어는 제가 같은 실수를 했기 때문에 옮겨놓은 거거든요. 그런 다음에 해당 반 편성이라니까 1반, 2반하고 그리고 3반, 4반은 동일하게 과목별로 다 편성을 해주셔야 됩니다. 어떤 과목을 할 거냐 각각에 대해서요. 그런 다음에 해당 반 어떤 반이 얘네들 움직일 거냐. 그래서 생활 중국어 보기 편하게 반을 편성하는 표시하는 이유가 반을 적용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해라는 겁니다. 그래서 1반, 2반 여기에 적용시켜놨고 얘는 3반, 4반 할 거니까 3반, 4반을 이렇게 적용시켰습니다.
미적연반은 큰 상관은 없습니다. 여기에만 적용이 잘 되어 있으면 돼요. 내가 편성 이동하는 아이들이요. 그 다음에 편성반 이제 어떻게 편성을 할 거냐? 생활 중국어 일반 2반을 자 이렇게 이미 편성돼서 이렇게 보이는데요. 등록을 하시면요. 이렇게 돼 있어요. 대상 편제 과목하고 대상 학년반 이렇게 나타나요. 요 앞에서 과목하고 해당 반을 편성했기 때문에 그 과목하고 대상반이 나타난다 보시면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생활 중국어를 할 반이 얘네들 어디서 수업할 거냐 정도만 생각하시면 돼요. 일반에서 수업할 거다. 그래서 편성 3학년 일반 생활 중국어 할 거다. 그리고 담당 교사를 찾아주시고요. 누가 할 거냐 수업 선택하시고 그 다음에 저장 눌러주시면 돼요. 그럼 이게 이렇게 적용이 됩니다. 나타나요. 그래서 생활 중국어하고 생활 일본어를 이렇게 편성해서 생활 중국어는 어디서 할 거냐? 3학년 1반에서 할 거다. 그리고 생활 일본어는 어디서 할 거냐? 3학년 2반에서 할 거다. 이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1반하고 2반 아이들 해쳐보야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 다음에 수강 학생을 편성해 주시면 돼요. 자, 3학년 일반 학생들이 생활 일본어로 들어갈 아이들. 자, 보시면 1반 나오고 조금만 더 네, 1반 나오고 이렇게 2반이 나와요. 아이들이요. 좀 전에 1반하고 2반 학생들을 대상으로 편성을 했기 때문에 이 중에서 예를 들어서 생활 일본어로 듣는 아이들이 누구냐 예, 이렇게 해서 클릭하셔서 1반하고 2반 아이들 중에서 생활 일본어로 듣는 아이들을 이렇게 클릭하셔서 위로 올리시고 저장 누르시면 돼요. 그러면 대상 학생 13명 이렇게 조회가 되죠. 그리고 생활 중국어를 1반하고 2반에서 또 듣는 아이들이 누구냐 그래서 클릭하셔서 올리시면 돼요. 단, 이게 좀 불편한데 어떤 게 불편하냐? 보시면 아시겠지만 생활 일본어를 선택한 학생들이 여기서 안 빠져요.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좀 불편해요. 그래서 생활 일본어를 선택했으니까 여기서 다 빠졌겠지 해서 일괄 클릭하고 올리시면 안 돼요. 그러면 중복해서 올라가면서 예, 아이들 명단을 잘 확인하셔서 선택 과목을 하는 학교라면 요거를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근데 아니다. 우리는 그 반 아이들이 통째로 한 과목만 다 듣는다. 그러면 할 필요가 없어요. 바로 어디서 해주냐? 일반 과목에서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일반 과목에서 예를 들어서 1학년 1학년 학생들이 이제 수업을 들어요. 예를 들어서 강사 0041이라는 사람이 국어 수업을 한다. 그럼 클릭하시고 1, 2, 3, 4반 다 수업한다. 1, 2, 3, 4반 다 클릭하시고 저장 누르시면 돼요. 간단합니다. 0044 이 교사가 도덕 수업을 하더라. 도덕 수업 클릭하시고 1, 2, 3, 4반 클릭하시고 저장 눌러주시면 돼요. 이렇게 교사와 과목과 수업하는 반을 매칭시켜서 저장 눌러주시면 됩니다. 다. 자, 그런데 담임 일괄 등록이라는 게 있습니다. 예, 시간표상에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창체 같은 경우는 실제로 만약에 뭐 동아리 같은 경우는 담임교사가 다 하진 않지만 그래서 담임한테 일괄 배정하잖아요. 담임한테 일괄적으로 일단 배정하는 게 있어요. 창체, 동아리 이런 것들이요. 그럼 여기에 담임 일괄 배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클릭하셔서. 근데 여기는 자율 동아리밖에 안 나타나죠. 왜냐하면 교육과정 편지에 제가 자율하고 동아리만 넣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진로 활동들은 지금 편제를 안 했기 때문에 그래서 예, 1학년들은요. 그래서 자유학기 활동도 담임한테 일괄 편제할 수 있습니다. 상관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창체와 자유학기는 담임한테 편성을 하지만 실제로 운영은 우리가 그 과목 개설해서 그 교사를 실제로 따로 매칭을 시켜주거든요. 그래서 이건 시간표 운영을 위해서 여기서 할 뿐이지 큰 의미는 상관이 없다. 학교에서 예, 편하신 대로 하시면 돼요. 단 이런 경우는 있어요. 주제 선택 활동 같은 경우는 실제로 주제 선택만 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주제 선택에 편성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교원 8444라는 사람이 주제 선택을 한다. 주제 선택 예, 일반만 한다. 그러면 일반에다 매칭시켜 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학교에서 자유학기든 창체든 기본적으로 실제 활동하는 사람들한테 매칭을 시켜줄 수 있는 매칭을 시켜줄 수 있대. 그게 불가능할 경우에는요. 담임교사한테 그 창체나 자유학기 활동들을 예, 배정해 주시면 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예. 너무 자세하게 하다 보니까 이제 제가 시간이 좀 부족한데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과목들을 개설을 해줘서 반을 편성하고 그런 다음에 과목 조회를 하셨고 잘 됐는지 확인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수강학생 편성을 해주시면 되는데 저는 지금 안 되지만 과목을 편성한 건데 다 0명이 아직 학생들이 안 듣는 학생들이 없어요. 이 편성 학생 일괄 등록을 하게 되면은 다 일괄 등록이 돼요. 그런데 한 명이 한 번이라도 편성이 됐으면은 예를 들어서 3학년 학생들이 이미 편성이 됐거든요. 이 편성 학생 일괄 등록하게 되면 이미 성적 처리됐거나 혹은 등록이 되어 있으면요. 일괄 등록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일괄 등록하게 되면 전부 다 등록이 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처음 작업에서는요.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 혹시나 수준별 이동 수업을 하는 경우가 있으면 수준별 이동 수업도 마찬가지로 등록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3학년 학생의 3학년들의 수준별 수학을 수준별 수업 한다라고 하면요. 예, 마찬가지로 추가하셨고 어떤 수준별 하냐 수학 수준별 수업 1이냐 2냐 이런 거 예, 입력을 해주시고요. 그런 다음에 수학 수준별 수업 우리는 수학을 수준별 수업한다 일을 하시고 과목을 편성해 주시고 어떤 과목 수학을 선택해 주시고 네, 해당 반을 편성해 주시면 됩니다. 수학 수준별 수업 1은 1, 2반을 할 거다. 예를 들어서 2 플러스 3이다. 두 반을 3개 반으로 나눌 거다.
1은 1에서는 3, 1, 2반, 2에서는 3, 4반이 할 거다. 이런 형태로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편성반, 2 플러스 3이니까 가우스반, 페르마, 오일러반 이렇게 해주시고 수강 학생을 각각 반마다 아까 이동 수업처럼 편성을 해주시면 됩니다. 다 하고 나신 다음에 이제 나머지는 배정조 시수가 제대로 배정됐는지 확인하시고요. 이런 것들을 보시고 아까 마찬가지로 과목별 반별 시수 누계 조회를 확인해 주시면 되고요. 이거는 수업 진행하시면서요. 이렇게 하면은 과목 개설이 쭉 이렇게 됩니다. 선택 이동별 그리고 일반 과목 쭉 됐고요. 자유학기 쭉 이렇게 설명을 다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일괄 등록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수준배 이동 수업에 대한 것도 시간이 없지만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고요. 실제 뭐 하는 학교들은 많이는 없기 때문에요. 수강 학생들 편성을 하고요. 수준배 이동 수업은 명렬표도 다 출력을 할 수가 있고요. 그런 다음에 학사 일정 별거 아니 이게 학사 일정이 되게 간단하긴 하지만 꼭 되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되게 나이스가 왜 이럴까요? 되게 중요합니다. 학사 일정은 반드시 잘 등록이 되어 있어야 되거든요. 학사 일정에 제일 먼저 해주실 거는 공휴일 정보가 생성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공휴일 정보를 생성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연간 학사 일정을 다 등록을 해주셔야 되고요. 내가 등록하고자 하는 행사가 없다면 여기서 추가하셔가지고 행사명 그리고 절일제 행사 여부 공휴일 휴업이 해당 없음 하시고요. 전국 행사 코드는 보시면 아시면 취업시 여름방학 재령휴일 토요일 있고요. 그런 다음에 학생부 일정 자율활동이냐 자율활동이냐 진로활동이냐 여기서 설정해 주시면은요 코드가 등록이 그 행사 활동을 반영하게 되면 자동으로 자율활동, 진로활동 시수에 잡힙니다. 그리고 시수 두 개에서 따로따로 나오거든요. 행사에 의한 자율활동이냐 행사에 의한 진로활동이 그렇지만 학생부에 반영되는 시수는 동일하고요. 사용 요구 예 아니요 해주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연간 학사 일정 관리에서 등록해 주실 수가 있고요. 그래서 요일별, 일수별, 실수별 보이게 하면요, 월, 화, 수, 목, 금, 토 이렇게 월별로 수업 시수가 실수업 일수가 보이기 때문에 특정 요일에 수업 시수가 좀 많냐 적으냐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화요일에 20일 좀 많다, 수요일에 적다 그러면 화요일하고 수요일 수업을 완전히 수요일날 화요일날 수업, 화요일날 수업이 수요일 수업 이렇게 하면서 요일별 시수 무게를 좀 조절할 수가 있고요. 그런 다음에 공휴일 정보 생성을 이렇게 눌러주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처음에 생성이 되거든요. 그래서 1학기, 2학기 이렇게 된다라는 거. 그리고 월을 클릭하면 월별을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확보계획표에서 연간 수업일수 확보계획표를 설정을 하게 되면 이렇게 월별로 이렇게 수업 일수들이 이렇게 나타나서 수업 일수 확보도 확인해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기초시간표에서 이런 것까지 되고 나면은 우리가 시간표를 등록을 해주셔야 되고요. 기초시간표 이렇게 드래그 앤 드랍으로 이렇게 쭉 등록해 주시면 되고요. 가져오게 해줄 수도 있고요. 아마 컴 시간을 하시는 분들은 컴 시간에서 파일을 직접 받아서 올릴 수도 있거든요. 그렇게 뭐 편하신 대로 학교에서 해주시면 되고요. 직접 등록할 수도 있고 파일 받아서 할 수도 있고 전년도 시간표에서도 그대로 갖고 올 수 있고요. 학교별로 상황에 맞춰서 해주시면 되고요. 기초 시간표로 다 등록을 하고 나면은요, 기초 시간표 검증을 해주셔야 되고요. 이 검증이 100% 완벽한 건 아닙니다. 실제로 이게 이걸 뭐 이제 제가 연수 써보기 때문에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상이 없다라고 하면은 이제 반영을 해주시면 돼요. 기초 시간표 반영을 하고 그런 다음에 전체 시간표 운영을 해주시면 되는데 하실 때 여기서 내가 수업을 이렇게 교환을 하게 되면 이력 추가가 나타나거든요. 이력 추가를 하게 되면 나중에 이력 추가 혹은 얘를 결보강 처리하게 되면 결보강 처리 결보강에서 결보강 처리도 할 수가 있거든요. 결보강 처리를 하게 되면 나중에 여기서 보시면 결보강 일지 조회하고 수업 교체 이력 관리가 있습니다. 결보강 일지 조회를 하게 되면은 좀 급해가지고 이렇게 결보강 일지가 하나가 나와요. 생성을 하게 되면은 이런 결부강 일지가 나타나거든요. 여기 보시면 교사가 백신 접종 때문에 결부강이 있다. 그럼 얘를 승인 요청하게 되면은 나이스에서 학교에서 혹시 간혹 가다가 수기로 결부강 일지 교체 그런 거 하시는 학교가 있는데 여기서 하게 되면 결부강 일지 주로 수기 작업 안 하셔도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수업 교체, 단순 교체, 결부강 일지 여기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여기서 확인할 수가 있어요. 아까 수업 교체할 때 교체 이력 관리, 교체 이력을 등록을 하게 되면 여기서 수업 교체한 것도 다 조회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상신해 줄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선택하고 승인 요청하면 수업 교체 이력도 다 상신할 수가 있어요. 근데 학교에서 이게 안 보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해주시면 되냐? 결제판에서 이거를 등록해 주시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 만약 학교에서 우리는 이거 봤는데 결제하려고 했더니 안 보인다. 예, 수업 교체 이력 관리 혹은 결과관 일지에서 승인 요청이 없다. 그러면 결제판에 이거를 등록해 달라고 학교 업무 관리 학교 권한 담당자한테 요청해 주시면 돼요. 그러면 이걸 등록해 줄 수가 있습니다. 혹은 여기에 관련된 뒤에 보면은 시간표하고 관련된 내용에서 쭉 관련된 업무 내용들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만약에 우리 학교에 없다 그러면은 예, 기초 시간표 관련된 요 파트에서 보시면은 예. 그래서 여기서 결보강 일지 쭉 결강 처리하고 수업 교체해서 예. 승인 요청 버튼이 없다 그러면은 업무 승인 관리에서 환경 설정, 결제 문서 관리, 결제 문서 등록에서 수업 교체 이력에 대한 내부 승인이 체크되어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시면 예, 이게 등록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지금 시간이 많이 없어요. 그래서 쭉 이 정도로 좀 해야 될 것 같고 항사 일정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학사 일정은 학부모 서비스로 학부모한테 제공되거든요. 그래서 되게 중요한 거니까 반드시 들어가 있어야 되고요. 예, 교육과정 동아리도 마찬가지로 등록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자유학기 관련된 것들 그리고 동아리 활동 다 등록이 되어 있어야 되고 기초 시간표 관련된 것 쭉 말씀을 드렸습니다. 결부강 일지와 관련된 거 일정 등록해 주셔야 되고요. 자유학기에 이제 어렵지는 않은데요. 자유학기나 동아리 활동을 개설하고 나면 반드시 그것도 아까 단임 배정과 마찬가지로 예, 업무 승인을 반드시 거쳐야 된다라는 거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과목 동아리 개설로 끝나면 안 되고요. 반드시 그것도 상신을 거쳐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시고 위탁 학생은 있으면 반드시 잘 등록을 해주셔야 되는데 반드시 그 위탁 기관이 성적을 산출하냐 안 하냐 정도만 꼭 확인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교육과정 편성에서 얘를 넣냐 안 넣냐 예, 그거를 우리가 결정할 수가 있거든요.